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학기초를 맞이해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고 쉽게 그리고 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에피소드인데요. 학교에서 있었던 인상적인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학교에 전입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입생과 함께 온 어머님을 보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입생이 오는 게 사실 그렇게 커다란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입생이 오면 담임 선생님을 기다릴 때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서류 처리나 또는 담임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과 그리고 함께 오신 어머니가 교무실에 앉아서 각자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학교에 10년, 20년, 30년 있어봤지만 학교에 온 전입생하고 부모님이 함께 책 읽는 거 처음 봤다 이러면서 정말 놀랍다는 듯이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그 학생은 전학 오자마자 학교에 최상위권을 바로 찍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사춘기 아이를 키우실 때 여러 가지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 읽는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사춘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특히 부모님들 말씀은 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학교에 오셔가지고 꼭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는 안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과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죠?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어머님, 아버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보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댁에서 부모님께서 계속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계속 뭔가를 보고 계신다던가 하루 종일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그만해라, 게임하지 말아라, 책 읽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에게는 정말 말이 하나도 안 먹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어른들은 안 하지? 그래서 댁에서 부모님께서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잔소리의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격이 올라가게 돼요.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은 나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게 되면 자기만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름대로 어른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에게 인정을 받는 부모가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들께서 자연스럽게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부모님을 바로 인정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읽는 어른과 책을 읽는 학생은 한 집에 삽니다. 그리고 평상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책 읽는 습관을 함께 길러주시는 것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의 동료 선생님의 아드님이 최근에 아주 좋은 대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이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은 옆에서 책을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정말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부모님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사실상 다른 잔소리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도 함께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부모님이 성실하게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커다란 존경심과 따라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책 읽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부모님의 삶 자체가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힘든 점은 거리두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나와 자녀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몰입하게 되면 또 아이에게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더 좋은 이성적인 조언을 하기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도 그 속에 너무 매몰돼서 삶이 조금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관계라 해도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것은 둘 다에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서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어떤 상황과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조금 더 멀리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투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학 같은 걸 읽을 때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멀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행동이나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살짝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훨씬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 그 관심을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나의 시선을 아이에게만 주었던 것을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스스로를 성장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또 바라봅니다. 그래서 좀 더 존경받는 부모님, 존경이 너무 과하다면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모님께서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 저의 구독자님들은 자녀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책을 즐겨 읽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댓글을 볼 때마다 와,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그동안 책을 좀 멀리했던 부모님이라면 일단 먼저 자녀 교육과 관련한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나온 자녀교육 책들을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좀 예전에 읽었던 책들 그리고 고전과 같은 책들을 조금 있어서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면 요거는 기너트라는 사람이 쓴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린아이와 관련한 책이고요. 요 책 말고 같은 저자가 쓴 부모와 10대 사이 이런 책들 고전에 가까운 자녀 교육과 관련한 책입니다. 좀 더 쉽게 읽히고 최근 교육에서 중요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은 EBS에서 나온 책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BS에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 다큐멘터리를 종종 내곤 하는데요. 이건 좀 오래된 책입니다. 학교란 무엇인가? 한동안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런 책인데요. 아주 최근에는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책을 펴낸 바가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학습을 어려워하는 것이 공부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EBS의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상당히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나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독서나 문해력 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즘의 트렌드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유명한 청소년 문학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추천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 문학은 어른들이 읽기는 좀 수준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많이 읽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문학책들을 읽어보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좋고 재미있는 책이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 문학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두께도 얇고 글도 좀 덜 많은 그러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써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독서하는 분이시라면 청소년 문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읽으면 요즘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점에서 조금 빠뜨린 것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문학을 좀 접해보셨다면 이제는 다양한 비문학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역사 쪽이나 그리고 미술사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미술사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교양을 높이고 스스로의 삶이 좀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야로 미술사가 정말 좋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나의 어떤 안목을 높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와 관련한 나의 상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미술사와 관련해서 좋은 책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소개한 바가 있고요. 만일 처음으로 미술사를 시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양정모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을 좋아해서 5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책이 좀 많아가지고 좀 너무 다 읽기 힘들다 이러시면 관심 가는
가는 부분만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양정무 교수님의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강의를 재미있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과 함께 강의를 함께 보시면 또 교양을 한껏 높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나 인문책을 좀 읽어보셨다면 이제는 과학이나 철학 쪽으로 점점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좀 비문학 쪽 책을 좋아하는데요. 학생들과 좀 연관을 시켜보면 요즘 비문학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비문학 책을 다양하게 읽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관심 분야를 점점 넓혀 나가신다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최근에 읽고 계신 책을 화제로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엄마가 이러한 내용을 처음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시면서 화제를 넓혀가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월이 되면서 저도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일하고 쓰러져서 잠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돼가지고 책을 한참 못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이 또 피곤해지더라고요. 피곤하니까 또 책을 못 읽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잡고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시 독서를 시작하면 저도 더 힘이 나는 선순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읽고 오늘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